몇 년 동안 AI 청정지역이었던 대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토종딸기 발견돼 대구시와 경상북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른정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려 보수, 연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산시 남천면의 신규 자석장 허가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주민 행복 추구권이 더 중요하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시 주요 도로가의 중심 미관지구에는 반드시 3층 이상으로만 지어야 한다는 최저 층수 규제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에는 이번 주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까지의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을 폭염으로 시작해 이번 주 내내 33도를 웃돌던 더위는 오늘 절정을 보이다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된 대구와 경북 5개 시군에서는 오늘도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 35도, 안동도 35도, 칠곡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칠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도 위험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오늘 야외 활동하신다면 햇볕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장마전선은 내일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해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고요. 우리 지역은 일요일 경북 북부 지역으로 소나기 형태로 지나겠습니다. 또 일요일부터는 기온도 차츰 내려가기 시작해 다음 주 초반까지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일시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AI 청정지역이었던 대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해 대구와 경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던 가금류 거래 상인이 전통시장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가금류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채 방역 차량이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가금류 계류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토종 닭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계류장의 주인 A씨는 지난 5월 말 밀양의 한 농가에서 토종 닭과 오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이 오리가 다른 가금하고 혼사가 됐으면 그 혼사된 가금들이 지금쯤 이제 대구처럼 임상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계류장의 닭들이 폐사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경북 8개 시군 10개 시장에서 가금류를 계속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금류 거래 상인과 전통시장이 AI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토종닭 폐사를 상인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행정당국은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았고 전통시장이 감염된 가금류의 전국적인 확산 통로가 된 셈입니다. 취약한 지역이 역시 전통시장하고 그리고 가축거래 상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현장 확인이 조금 소홀했던 게 조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계류장에 있던 닭 160마리와 오리 22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km 안에 있는 7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700여 마리도 살처분했습니다. 또 대규모 농장 등으로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기르고 있는 가금 농장에까지 확산되어 나가면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대응을 좀 세다 싶을 정도로 AI 청정 지역인 경북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구시는 A씨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가축 판매 등록도 취소할 방침입니다. AI 취약 지역에 제대로 허를 찔린 대구시.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가 AI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로운 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의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영남권 정책 토론회가 어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보수 연대가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유일하게 10%가 넘는 득표율을 대구에서 기록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있는 만큼 바른정당에게 대구는 특별합니다. 보수의 텃밭에서 새로운 보수로서 확실한 지지를 받아야 내년 지방선거에 희망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들은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과의 보수 연대를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바퀴벌레라고 하는 친구들, 양박이라는 친구들을 설거지할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치든 뭐하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미 홍준표는 설거지할 타이밍을 놓쳤다. 이제 후보가 돼서 이 사람들 설거지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징계 풀어줬어요. 후보들은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는 만큼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구태 야당이 아니라 정책으로 심판받는 정책 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진짜 보수는 뭘 하겠다냐면 그런 이름만 있는 시장경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공정한 시장경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제 품격 좀 높일 때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수준이 높아졌어요. 똑같은 정치하면은 우리 똑같은 구태 야당 되는 겁니다. 바른정당은 오는 26일 전당대회를 열어 토론회에 참석한 4명 가운데 1명을 당대표로 나머지 3명은 최고위원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제11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오늘 개막해서 18일 동안 역대 최다인 9개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오늘은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개막작인 영국의 스페멀라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공연이 끝난 뒤 밤 9시 40분부터 오페라 하우스 야외 광장에서 개막식이 열립니다. 내일은 코롱 야외음악당에서 저녁 7시 반부터 뮤지컬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개막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공식 초청작 9편과 창작 지원작 4편, 대학생 뮤지컬 등 모두 26개 작품이 공연되고 딤프린지와 뮤지컬 스타데이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온 마을이 채석장과 공원, 묘지로 둘러싸인 경산시 남천면 주민들이 신규 채석장 허가를 두고 수년째 법적 투쟁을 벌여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기업의 이익보다 행복 추구권이 더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석장과 공원 묘지로 둘러싸여 주민들 스스로가 혐오시설 천국이라고 자조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시 남천면의 얘긴데요. 보도가 나가고 3년이 지났지만 경산시 남천면은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혐오시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채석장 3곳과 공원 묘지 3곳, 건축 폐기물 처리장과 음식물 처리 시설에 철길과 고속도로까지 통과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채석장 분진과 폭발, 소음. 2.5km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이 정도라면은 실제로 자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사람 죽는 거지. 이건 뭐 사람 못 살아요, 이래가나. 그래 우리 자고 나도 아침에 차가 보호해요. 그런데 4년 전 한 채석장이 바로 인근의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하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강력한 반대 민원에 경산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업체가 승소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업체가 대기질, 소음, 진동 등 환경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토석 채취 허가 판단에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며 불허가로 인한 업체의 사적 피해보다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 침해와 환경 훼손 등 공적 피해가 크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남천면은 혐오시설의 천국 남천면이라고 하겠습니까? 공권 해결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은 남천면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 추구권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쟁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겐 절반의 승리일 뿐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건 3만 평 정도에 불과하지만 현재 9만 평 정도의 채석단지 허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경상북도의 채석단지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건물 지을 때 몇 층 이상은 못 짓게 하는 고도 제한도 있지만 도시미관을 위해서 몇 층 이상으로만 지어야 한다는 반대 규제도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지 미관지구 얘긴데요. 도의 취지와 달리 최저층수 규제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가 일제시대에 지은 건축물을 비롯해 낡은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려면 반드시 3층 이상으로 지어야 합니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 미관지구는 2층 이상, 중심지 미관지구는 3층 이상 건물만 짓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970년대에 대구시는 큰 도로 주변에는 높은 건물만 지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관지구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손보지 못하게 돼 오히려 도시 미관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물이다, 아름다운 가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지 미관지구는 90곳, 일반 미관지구는 17곳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모두 3.35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대구시의회가 미관지구의 건축물 최저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곳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층에서도 작은 건물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리모델링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서민들은 그렇게 고층 짓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지구가 해제됨으로 해서 오히려 도시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대도시는 이 규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달 말 이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도 최저층수 규제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외래종 큰 금계국이 토종 희귀식물의 서식지를 빼앗아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대구 문화방송의 연속 보도와 관련해 민관이 나서 큰 금계국 퇴치에 나섭니다. 대구 동구자원봉사센터는 오늘 오전 대구 불로동 고분군에서 자원봉사자 300여 명과 함께 큰 금계국 제거 작업에 나서고 민간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청도 희귀식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큰 금계국 제거에 각종 지원을 하는 한편 큰 금계국을 제거한 자리에는 순차적으로 잔디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겨울 산 전체가 함몰되면서 산사태 위험으로 비만 오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울진의 주민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광산업자가 비용을 내서 추진한 셀프 안전진단은 무효라면서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교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23일 굉음과 함께 산허리가 1.5km가량 쩍 갈라지더니 함몰돼 버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 갈라짐 현상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4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낸 인근 광산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지질자원연구원은 과채굴을 함몰의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지질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울진군청에서 추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이번 안전진단은 광산업자가 비용을 내고 직접 업체를 선정해 실시한 셀프 안전진단에 불과하다며 주민이 선정한 다른 전문기관에서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못 믿지요. 이거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게 주민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행정도 똑같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비용은 당연히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울진군이나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나 오면 비 오면 무조건 불안하죠. 산자부 어디 직원 고위직에 있는 직원들 누가 부모들이 여기 계시면 이래 수수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울진군은 울진군이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차 안전진단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산자부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상고기관인 상자부와 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민들이 여전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안동 지역 시내버스의 야간 단축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안동시는 운전기사를 더 고용해서 대부분 현행대로 노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안동시가 시내버스 야간 운행을 단축한다고 밝히면서 시청 자유 게시판은 버스 운행 단축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야간 자율 학습을 하는 중고생은 물론 시민들의 야간 이동권을 무시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애들이 뭐 야자를 할 수 있나 뭐 그런 식으로도 물어요. 조금이라도 단축은 하긴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너무 단축됐다 생각해요. 안동시는 원성에 가까운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내버스 3개 회사와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최소 노선 조정과 운수 종사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간 버스 운행 단축과 관련해서 혼란을 끼쳐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운전자를 추가 채용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와 버스 회사는 추가로 운전기사 16명을 고용하고 시에서 소요 비용을 전부 부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안동대와 안기동 등 일부 구간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단축 대상 13개 노선에서 7개 노선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6개 노선은 24일부터 다소 변경됩니다. 특히 11번과 11-1번, 28번은 일부 경유지가 변경되고 11-1번과 40번의 새벽 노선은 현행 2차례에서 한 차례로 통합됩니다. 또 55번과 56번은 막차 출발 시간이 2시간 정도 앞당겨집니다. 안동시는 운전자에게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여객법 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지난해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를 유지하기 위해 3개 회사에 지원한 보조금은 80억 원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1500여 년 전 삼한시대 소국인 압독국의 최고 지배층 것으로 보이는 무덤과 천여점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재단법인 한빛문화재연구원은 경산시로부터 의뢰받아 임당동과 조영동에 있는 사적 516호 고분군 내 임당 1호분에서 매장 당시 복식을 그대로 갖춘 무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덤에는 순금으로 만든 가는고리 귀걸이 등 유물 천여점과 어른과 아이 유골도 출토됐습니다.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가 도량동 일대에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H사가 심사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제보자로부터 공무원 개입으로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여러 자료가 수집됐다며 특혜 논란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되는 민자공원 조성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말벌 보호복을 정비하고 40여 벽의 보호복을 추가 구매하는 등 벌 퇴치와 벌집 제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벌 퇴치와 벌집 제거 구조 활동은 12,000여 건이었고 7월에서 9월 사이가 전체의 80.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벌 퇴치와 벌집 제거 요청이 크게 늘어났다며 섣부른 처치보다는 119로 신고하는 게 안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외 수학여행 담합 의혹을 사고 있는 여행사 3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달 해외 수학여행 계약 과정이 의심스러운 사립학교들을 감사한 결과 공개 입찰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여행사가 한 학교의 수학여행을 해마다 반복해 낙찰받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여행사들끼리의 담합이 의심스러워 여행사 3곳에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의 시작을 폭염으로 출발해 일주일 내내 33도를 웃돌던 더위는 오늘 절정을 보이다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한 단계 더 격상된 대구와 경북 5개 시군에서는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 35도, 안동 역시 35도, 칠곡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중 칠곡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도 위험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서 야외 활동할 때 햇볕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은 36도, 구미 한낮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의성의 낮 기온은 35도, 청송 34도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대부분 등산지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까지는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